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식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로는 2차전지 기업이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2025년도 차세대 전지 리튬이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서 상용화할 계획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수혜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 23년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3년 미국의 멀티엄즈 셀즈 1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2공장이 50GWH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주면서 바로 근본이라고 불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무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오늘 리포트가 6개나 나왔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요. 그래도 1월 동안에는 쭉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흐름이 1월까지만 갈 것 같다라는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시장 현황이요. 자, 그래서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먼저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36% 하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배터리 시장 규모는 890 GWH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점차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보조금 축소 및 판매량이 둔화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악재이긴 하지만 이 우려를 미국 시장의 성장으로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판가 인하 이슈라던가 아무래도 수요 둔화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겠지만 25년도까지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까지의 이슈 흐름 모멘텀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4680셀의 안정적인 수율과 램프업 여부도 주가의 키팩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계절적 성수기로 유럽, 북미 주력 고객사양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 및 GM, 북미 JV, 여기서 JV라고 하면 조인트 벤처라는 이야기로 두 개의 기업이 같이 합작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기가 가동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파우치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25% 증가가 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방 수요의 감소 그리고 소형전지 등의 매출은 감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성과급 1,500억 원과 ESS 사회 교체 비용으로 1,500억 원이 일회성 비용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3년 전기차 시장이 약 20에서 25%, 그중에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수요가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년에 동사 캐파는 200에서 300 GWH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IRA의 법안입니다. 지금은 픽업 트럭과 같은 큰 트럭에는 그래도 해외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과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3월에 IRA 법안의 세부 지침 발표가 되었을 때 세제 혜택 여부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SK증권입니다.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일회성 비용이 이번 분기부터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5.1%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전기차 판매 양으로 23년도 매출은 41% 증가한 36.2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생산 능력은 21년도 170 GWH에서 22년도에는 200 그리고 23년도에는 300 GWH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동차 전지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도 GM 및 유럽 고객향 출하 증가 및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견조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은 4,253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환율과 판가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하지만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23년도 1분기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와 그리고 GM 및 유럽 고객들의 견조한 주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호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GM의 4기 조인트 벤처가 설립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3기 조인트 벤처까지는 설립을 해서 GM의 비중이 추가로 높아지는 것은 부담되기는 하지만 포드와 유럽 JV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월 IRA 세액 공제의 내용이 구체화될 시 향후 실적 전망치 조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안타증권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23년도 미국 얼티엄 셀즈 1공장이 모두 가동이 되면서 하반기 2공장 같은 경우에는 50GWH까지 가동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3년 미국 내 200% 이상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폴란드 공장의 생산 능력도 90GWH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2년도 수주잔고는 385조 원으로 23년도는 22년도 대비해서는 약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유럽 및 중국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시장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국 테슬라 중심의 수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대 수혜 등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메리츠 증권입니다. 주 고객사 테슬라가 단가 인하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미국 및 독일 등의 주요 시장 거점별 캐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3년도까지 가이던스 180만 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만 대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될까요? 분기별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점차적으로 우상향은 하지만 3분기 때까지 우상향을 한 후에 4분기 때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23년도, 24년도에는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약 1.5배 정도 24년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에서 나왔는데 테슬라 주행 중에 자연 발화가 돼서 23,000리터의 물을 부어서 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리콜에 대한 이슈가 나오진 않지만 조사 이후에 리콜이 발생할 때는 이에 따른 여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주 주가가 33% 폭등한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지금 한 주간 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일단 주가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4분기 매출이 243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는 241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19달러로 컨센서스 1.13달러를 상회하는 가격이 나왔고요. 가격 인하 후에 강력한 주문이 밀려 들어오기도 했고 23년도 기존에 제시했던 180만 대보다 더 많은 200만 대의 판매로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내가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기본 분석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IRA에 대한 법안 혹은 앞으로의 캐파를 목표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까지의 캐파를 보고 LNF를 투자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캐파를 보고 혹은 내가 IRA 법안까지 보겠어 하면은 3월까지 들고 갈 수가 있겠는 거죠.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차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더 올라갔을 때는 그때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던가 내가 IRA로 투자를 했었을 때는요. 아니면 캐파를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캐파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손절을 치고 내가 캐파가 목표한 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차익 실현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입을 했을 때는 지지 라인인 47만 5천 원에서 분할 접근 후에 저항 라인인 51만 5천 원까지 목표로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지 라인인 47만 5천 원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손절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의 추이는 강력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일단 테슬라의 추이를 보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월 초 FOMC 회의가 발표가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랬을 때 시장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염두하고 너무 불같이 달려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